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기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부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맞죠? 예, 이제는 뭐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참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요즘 보면 금융시장도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부님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또 신나게 한번 강의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예. 오늘은 금리, 그러니까 돈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미국이 작년 12월 달에 돈을 찍어서 푸는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나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그렇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피스톨, 그 총에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 손을 얹어놨다. 예. 그래서 곧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게 한 1년여 동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네네. 금융시장이 크게 지금 뭐 변동성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그 변동성 확대에 도대체 금리라고 하는 게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용을 하는지, 네네네. 예, 그거를 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에서 한번 접근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실제 우리 실생활에 금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뭐 한 3회 정도, 3회 정도?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금리 중요하죠. 금리를 모르고 투자를 못하죠. 그래서 그 투자에 움직이는 그 사이클에서 경제 사이클에서 금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미 있는 시간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강의안을 제 동영상 파일로 시청하시면 강의안을 보실 수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에는 저희가 동영상 파일 올리지 않고 있고요. 저희 머니스토리 TV 들어오시면 거기 이창구의 경제가의 세션에서 동영상 파일로 강의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 청취하시면 효율적인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돈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환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면은 먼저 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이 화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현이 됐고, 네네. 그리고 화폐에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 간략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네네. 예전에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던 시절에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환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는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지금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이 화폐의 발전 단계로 해서 첫 번째는 결제의 수단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기꺼이 받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화폐의 기능은 물물 교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결제 기능으로서 이 화폐가 출현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거가 이 화폐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거로서 예전에는 주로 금이 이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이 됐죠. 네네. 그래서 이 금을 들고 다니면서 사과를 사는 데도 쓰고 배를 사는 데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거를 들고 다니는 거가 불편할 뿐더러 뭐 도난 위험도 크고 그래서 이 금을 얻다가 맡겨놓은 보관증으로 이 종이에 쓴 이 보관증을 받아서 화폐가 이
이 종이돈, 지폐가 나오게 되는데 음. 그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제 수단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화폐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가치 저장 수단. 그래서 장래 필요할 때 네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산을 보존하는 방식. 이게 이제 화폐의 두 번째 기능이고요. 이 기능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게요. 예전에 아무리 만석직이 그 분홍이라고 하더라도 그 쌀을 뭐 이 만석을 뭐 10년, 20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쌀을 살 수 있는 금, 그리고 금을 맡겨놨던 보관증인 지폐 이런 걸로 해서 가치를 저장을 하는 이런 화폐가 이 자본주의 우리 경제를 크게 향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비교하는 그런 회계의 단위로 어떤 계산의 단위로서 이 화폐가 또 한 번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화폐의 세 번째 기능을 계산의 단위로서 그게 이제 화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의 기능은 국제화되지 않은 그런 이 폐쇄된 국가, 폐쇄된 사회에서의 이 화폐는 이 세 가지 기능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되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재화하고 거래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거래 외환 보유 준비 기능으로서 화폐가 또 이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는 1번, 2번, 3번의 기능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준비 통화, 이 외환 보유고 준비 기능인 준비 통화로서의 화폐의 기능, 이 네 번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국이 IMF의 그 SDR에 이 위안화가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네네. 뉴스가 뭐 9월 달에 편입이 된다고 했다가 11월 4일로 미뤄졌다가 그것도 11월 4일날 확정을 못 짓고 11월 말까지 또 시간을 미루고 뭐 이런 외환 보유 준비 기능을 그 위안화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준비 통화로 들어가려고 하고 미국이나 지금 SDR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유로와 영국의 파운드와 그리고 일본의 엔화 이렇게 이제 4개국 통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4개국 통화는 중국한테 좀 더 많은 시장 개방이라든지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뭐 협상이 지금 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4가지 기능 중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 통화로서의 기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준비 통화로서는 작동하기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화폐의 기본적인 3가지 기능으로서 결제 기능, 가치 저장 수단 이 2가지 기능을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가 쭉 이제 발전된 단계로 보면은 첫 번째는 물품 화폐. 그래서 이제 화폐가 물물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물물 교환이 이제 어려우니까 화폐의 기능을 하면서도 또 다른 비화폐적인 용도를 갖는 거. 즉 아주 희소성이 있으면서도 가치가 있는 물품, 금, 은, 뭐 담배, 뭐 이런 것들이 물품 화폐로서 이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어려우니까 이 물품을 보관을 해서 이 보관을 맡았던 데가 이제 바로 이제 은행으로 발전을 하죠. 은행에서 금을 맡겼던 보관증으로 화폐가 나오다가 이 은행의 공신력이 약해지니까 은행의 공신력을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법정 화폐가 나오게 되고 이 법정 화폐는 다른 용도는 없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오로지 화폐의 기능으로서만 쓰이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3가지의 법정 화폐가 있는데 주화, 뭐 동전이죠. 주화, 그 다음에 이 현금이라고 하는 그런 지폐, 그리고 수표.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의 법정 화폐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물품화폐, 이 법정화폐가 네. 이 시중에서 이제 돈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통화를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지급 결제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통화의 지급 결제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좁은 의미로 통화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거, 네. 이거를 우리가 보통 M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현금 및 기능면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즉 화폐의 지급 결제 기능, 요거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여기에 보통 우리가 이제 기념화폐는 제외를 하고 지폐와 동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제성 예금, 그래서 뭐 요구불 예금이나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 이런 거를 지급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화로서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지표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귀하냐 안 귀하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량을 할 때 보통 협의의 통화인 M1은 지급 결제 기능으로서 지금 돈이 얼마만큼이 시중에서 돌아다니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때 협의의 통화로 M1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M2,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요거는 이 통화가 가지고 있는 지급 결제 기능에다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까지를 더한 거, 이런 통화를 우리가 이 광의 통화, M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M1보다는 좀 넓은 의미의 통화고, 요 돈은 결제뿐만 아니라 민간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이 M1에다가 기간물 정기예금,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뭐 6개월짜리 이런 정기예금, 적금, 부금, 그리고 시장형 금융상품. 그래서 시장형 금융상품이라고 하면은 뭐 정기물, 정기예금 같은 거를 시장에 유통시킨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CD라고 얘기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RP라고 얘기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시장형 금융상품이고, 그 다음에 실적형 금융상품, 펀드나 뭐 주식이나 이런 이제 실적형 금융상품을 더하고, 여기다가 국내의 거주자,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 예금까지, 이런 것들은 지급 결제 기능 플러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작동을 하는 그런 통화, 요거를 우리가 M2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요 M2를 우리는 시중의 유동성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얼마가 있고, 이 얼마가 있는 거가 이 돌아가는 속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통화 승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보는 통화를 가지고 M1, 그러니까 그 협의의 통화가 얼마만큼 이 화폐가 창출이 돼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M1을 기준으로 한 통화 승수,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M2, 이 본원 통화라고 하는 정부가 찍어서 푼 돈 대비해서 광의의 통화인 M2가 얼마나 지금 시중의 통화량으로 돌아가느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M2를 기준으로 한 통화 승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화 승수는 뭐 이 M2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차후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금리를 지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금융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이 피셔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한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 이런 이 통화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 통화 승수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금리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화폐라고 하는 거 지금 쭉 이제 말씀드렸던 협의의 통화, 이 M1은 이 화폐에서의
결제 기능에 중점을 둔 그런 기능에 중점을 둔 통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광의의 통화는 결제 기능 플러스 가치 저장 수단. 요거에서 M1과 M2는 이 가계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양을 M1, M2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돈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금융기관 유동성,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약자로는 L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금 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 기타 뭐 예수금들 이런 거를 광의의 통화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금융기관 유동성에다가 정부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상품을 더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광의의 유동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광의의 유동성을 보통 우리가 이제 M3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M3는 일반적인 그 통화하고는 좀 달리 이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M1, M2, M3 이런 이 용어가 우리가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나올 때 이런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오면서 12월경에 뭐 곧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나오는 보고서가 지금 뭐 M2 증가율이 뭐 5%가 증가 뭐 했다, 7%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이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지, 중요하지.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화폐 네. 이 통화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금리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용어들 정의를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라고 하면은, 이 금리는 금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이자율과 수익률 뭐 이런 게 또 용어가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혼동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러면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의 가격. 그래서 이거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의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 뭐 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돈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수요자가 돈을 쓰는 비용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게 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반면에 비슷하긴 하지만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돈을 수요와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돈을 쓰는 비용의 관점이 금리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돈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내가 얻게 되는 수익. 그래서 이게 공급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또 수익률은 이 수치를 나타낼 때 연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5%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는 연간 수익률이 5%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는 연 단위로 계산된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나 수익률이나 여기 이제 개념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게 금융시장과 그리고 이 채권시장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또 이제 또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이 금리를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뭐 2%가 된다, 뭐 3%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는 이자율, 금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채권 시장에서는 똑같은 돈에 쓰이는 그런 수익률을, 이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미국이 곧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그런 뉴스에 의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그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를 하회해서 1.9%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4%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와 이 수익률 그런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의 종류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금리의 종류를 제가 간단하게도 뭐 요약만 해봤는데도 대표적인 금리를 한 8개 정도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적어봤는데요. 네네. 단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적용되는 게 보통 이제 단리인데 이 단리라고 하는 거는 예금의 만기에 이자를 1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또 다시 이 원금에 또 이자가 새로 계산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퇴직금으로 얘기하면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속 중간 정산해서 쓰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은행의 예금금리의 단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복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달리 만기 이전에 일정 기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에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이제 복리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계산하는 주기에 따라서 뭐 1개월 복리도 있고 3개월 복리, 뭐 6개월 복리, 뭐 1년 복리.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이 1년 단위로 회계정산을 하기 때문에 1년 복리가 일반적으로 많죠. 이거는 뭐 퇴직금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을 시켰다가 내가 20년, 30년 후에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이런 개념이 이제 복리라고 될 수 있겠죠. 복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일반적으로 또 이제 표현을 할 때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명목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그냥 표시되는 금리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명목 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네. 반면에 실질 금리는 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 그래서 지금 은행에 우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지난달에 제가 보니까 16개 은행의 이 평균 금리가 보니까 1.46% 정도 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나오는데 그 1.46%를 명목 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요 명목 금리에 지난달에 그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0.9% 정도 1%가 좀 못 미쳤죠. 그러면은 뭐 1.5%에서 0.9%를 빼면은 약 0.6% 정도 이 정도가 실제 나의 자산이 증가하는 실질 금리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총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 뭐 이런 또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총 수익률은 만기까지 받는 총 수익 원금에 대한 비율. 그래서 보통 뭐 1년 만기 정기 예금이냐, 뭐 2년짜리냐, 3년짜리냐,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맡겼다가 찾을 때 받는 금액을 원금에서 이 100분의 1로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총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총 수익률은 기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비교 기준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연평균 수익률은 각기 기간이 다 다른 거를 뭐 6개월짜리라고 하면은 1년으로 계산을 해주고 뭐 3년짜리면 3년짜리다라고 하면은 이 3년짜리를 총 수익률에서 계약한 연수로 나눈 수익률. 그래서 이런 그 연평균 수익률 이런 것도 뭐 은행의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 펀드를 투자할 때 총 수익률이 얼마냐,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을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표면 금리가 얼마냐, 또는 실효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 뭐 채권 또는 뭐 CD와 같은 뭐 예금 증서 이런 거를 할 때 표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우리가 그 단순히 그 연간 이자 수입으로 나타내는 금리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표면 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표면 금리에다가 원금 이자 또는 그 이자의 재투자 수익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해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이 수익 금액에 대한 원금의 1년 단위의 증가율. 그래서 이 실효 수익률은 요 연평균 수익률하고도 약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긴 한데 실효 수익률 역시도 1년 단위의 증가율로서 그 실효 수익률과 뭐 표면 금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채권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돈의 절대적인 가치인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어 정리 좀 딱딱하죠 주제가. 근데 알아야 돼. 그냥 알아야지 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더 돌려보셔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 그리고 그 M1, M2 같은 통화량을 표시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파악하고 있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수익률 간략하게 첫 시간 마무리해 주셨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